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7월 인천광역시 학력평가 공통문항 1번부터 22번을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총평 때 말씀드렸다시피 3점짜리 문항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실수할 요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풀겠습니다. 쭉 풀 테니까 여러분의 풀이와 잘 비교해 보시고요. 1번부터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풀었던 그 계산과 저의 계산을 좀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의 간결함과 저의 간결함을 좀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자, 어차피 3이고요. 2 루트 2에다가 곱하기는 더하기로 넘어가죠. 더하기로 넘어가는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여기 위에 지수에다 2를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정답은 얼마다? 3의 제곱 9 정답.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A5를 구하라 그랬어요. 현재 공비가 2예요. 2니까 1로부터 얼마 곱하면 돼요? 2의 제곱을 곱하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은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니까 1 넣어주시면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다음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의 극한이 어디냐? 좌극한 모두 다 1에 수렴을 하고요. 1보다 오른쪽 어디로 가느냐? 1에 수렴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2번 정답 되시겠네요. 자, 다음 5번으로 오셨습니다. 자, 5번에서요.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극한값 2를 넣는 거죠. 여기에 함수값 우극한 2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넣으시면 1은 이쪽에 2를 넣어주시면 여기는 4가 되시고 여기는 3이 되니까 7에서 2의 1을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7에서 뭐 빼면 1이냐 그러면 6을 빼면 1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A는 3이다 라고 하시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보시다시피 1사분면각입니다. 1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이 5분의 4면 코사인 세타는 자동으로 그냥 5분의 3이에요. 그림까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5, 4,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각변환 때리시면 그냥 코사인 세타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얘가 3, 4분면이니까 풀 돼서 이렇게 되시고요. 코사인 세타 2배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배 하시면 정답 되시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7번입니다. 첫째 항이 2분의 1인 수열 AN에서 다음과 같이 하래요. 그냥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음수면 이렇게 하래요. 자, 갑니다. A의 원은 2분의 1이고요. 그럼 A2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양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얘 0이 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A3는 뭐가 되느냐? 0이니까 여기 집어넣는 거죠? 1이에요. 그럼 A4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양수니까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드디어 음수가 나왔습니다. 음수는 위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집어넣으시면 0이에요. 어머나 역시나 같은 게 등장을 했죠. 따라서 얘는 총 주기가 몇 주기냐? 바로 3턴씩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A의 10이라고 하는 건 10번째 항이고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제외시키고 나면 1턴, 2턴, 3턴의 끝입니다. 따라서 끝이 요거 끝이 마이너스 1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3턴의 마지막 항 바로 마이너스 1이 A10이 되실 거고요. A20은요 보시면 총 첫 번째를 제외하고요 1턴, 2턴, 3턴, 4턴, 5턴, 6턴 3, 6, 18 요렇게 해주고 나면 첫 번째 항으로 올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항 제외하고요 3개씩 6턴 쭉 돌고 나면 총 얘가 19개가 되세요. 따라서 2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얘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fx는 일단 얘를 보면 2차식이 되셔야 되고요. 2차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를 품고 있죠. f의 1이
0이다. 프라임의 1이 3이다. 두 개를 갖고 있죠. 따라서 1을 넣으면 0이니까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2차 함수니까 x-k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라임 1이 3이니까 미분에서 3이다 해서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하면 좀 별로고요. 그냥 극한을 때려버리세요. 프라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에서 f1을 빼는 거죠. 어쨌든 f1은 0인 거니까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걸 그냥 구하시면 프라임의 1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fx를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뿅 하고 집어넣어서 극한이 3이다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분하시고요. 요게 3이다로 정리를 하시면은 1을 넣어주면은 여기 지금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1 넣어서 2분의 3이 되려면 k가 얼마 되셔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fx는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바로 2배의 x-1에 x 플러스 2분의 1이 되시는 거고요. 나는 지금 뭘 구한다? 바로 f의 3을 구하시는 거예요. 3 넣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3 넣으면 2분의 7이네요. 네, 약분하시고요. 정답은 14, 정답 4번 되시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가 4점짜리 문제 시작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프라임의 1의 정적분은 얘가 뭐예요? 바로 적분하시고 위 끝 놓고 아래 끝 놓고 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적분하시고 위 끝 놓고 아래 끝 놓고 빼시면 되고요. 이들이 전부 각각 0이다 그랬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뭐가 되신다? f의 1은 f의 0과 같아야 되고요. f의 2도 f의 0과 같으셔야 됩니다. 근데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f인데 0과 1과 2를 넣으면 같아진다는 얘기는 0을 놓고 1을 놓고 2를 넣었을 때 같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절묘하게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뭐다? 바로 변곡점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때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가 뭐다? 바로 대칭축이 되는 요런 함수가 바로 프라임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프라임 x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미분하시면은 최고차항은 3이 되시고 x-1의 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잖아요. 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시면 된다? 네, k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처리해서 만약에 하면은요, 결국은 또 뭘 해야 되냐면 또 얘를 적분해야 돼요. 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얘를 써먹어 줘야 되잖아요. 또 얘를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그렇죠.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제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돼요.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x-1의 세제곱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걸 적분하면 kx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1 넣고 뭐 0 넣고 갔다 하면 k 바로 나와요. 어쨌든 바로 나오는 건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f를 그냥 확 잡아버리세요. 확통하시는 분들이나 기하하시는 분들은 그냥 fx 잡아버리세요. fx가 0을 넣어도 되고요. x-1을 넣어도 되고요. x 빼기 2를 넣어도 돼요. 다만 이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플러스 k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정리를 하시면 좀 빠르게 암산해 볼게요.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시고 플러스 2x가 되시고 k가 되세요. 그쵸? 그럼 이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바로 3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는 거고 여기에 그냥 1을 넣어주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이네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과 1의 센터가 극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선대칭이 아니에요. 여기가 선대칭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어딘지는 우리가 뭐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미분을 해서 구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지금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지금 주기가 얼마죠? 2분의 파이 나눠주는 거니까 네, 주기가 얼마예요? 네, 4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4니까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네, 4예요. 그럼 반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2예요. 그러면 이 반의 반, 여기가 뭐예요? 1이에요. 됐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나보고 뭐 하라 그랬냐면은 여기 있는 A점의 X좌표, 여기 있는 얘 X좌표, 여기 있는 얘 X좌표의 합이 얼마라고요? 4분의 25가 되는데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구하고자 하는 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편의상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하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라고요? 4분의 25래요. 근데 누가 봐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자, 알파 1, 베타. 요게 같은 길이기 때문에 무슨 수열 느낌이에요? 등차 수열의 느낌이에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센터를 2배, 등차 중앙의 2배가 되어지는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감마는 뭐가 되시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이 알파까지의 요 간격과 여기 있는 요 간격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4에다가 알파를 더하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얘가 6 더하기 알파인데 얘는 지금 6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바로 그냥 알파가 4분의 1인 거 잡혀버리죠. 따라서 요 길이가 4분의 1이다? 그러면 요 길이도 4분의 1이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 합하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전체 2에서 뭐 하면 돼요? 2분의 1을 빼면 되죠. 정답. 정답은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요.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제가 총표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런 느낌은 2022 수능 13번을 약간 따라한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뭐 평범하게 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현재 기울기가 2분의 1이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이제 테마특강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울기가 나오면 그 가로 세로의 길이 B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AB의 길이가 2루트 5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루트 5예요 지금. 근데 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 요렇게 내리시고 얘 요렇게 내려주시면 2대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1대 2가 돼야 돼요. 그쵸?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앞에 2가 곱해져야 되네요.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다? 2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나보고 뭐 구하라 시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해달래요. 요 넓이를 구하라거든요. 근데 이 넓이에서 보시면 이미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얼마예요? 4잖아요. 그럼 내가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길이 보이세요? 요 길이만 어떻게든 구해내면은 요 길이만 구해내면 정답은 그냥 뭐예요? 정답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2x가 정답이에요. 2x가 정답이에요. 이제 뭘 할 차례겠어요? 좌표를 찍어야 될 차례겠죠. 자, 좌표 찍으러 가겠습니다. 찍으세요. 이 점이 뭐죠? 알파 콤마 어디 위의 점? 여기 위의 점. 로그 2의 2알파. 됐죠? 그럼 이 점은 뭐겠어요? 이 점은 무조건적으로 자, 그냥 베타라면 안 되고요. 알파로부터 4만큼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 더하기 4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로그 2에다가 이거 지울게요. 여기에 알파 더하기 4 넣으세요. 그러면 4알파 더하기 16 이렇게 되세요. 근데 문제는 관계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제가 항상 뭘 강조한다고요? 얘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라 그랬죠. 얘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로그 2의 2알파에서 얼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2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끝났어요. 요 2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4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8알파가 되세요.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로그 2의 8알파가 로그 2의 4알파 더하기 16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로그 2, 로그 2 이렇게 없애주시면 바로 제 답이 나오죠. 4알파가 16이 되었으니까 알파가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4가 되었고요. 그럼 얘가 2, 4, 8이잖아요. 그럼 로그 2의 8은 얼마겠어요? 3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x가 얼마다? 3이 되시는 거고요. 정답은 2x였잖아요. 6 정답.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앞선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열 빈칸이긴 한데 뭔가 약간 옛날 그 97년생까지 배웠던 특수점화식의 느낌, 변변 곱하고 하는 그런 느낌이 또 나왔어요. 요즘 들어 각종 봉투 모의고사나 좀 여러 가지 문제집들 엔제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그 특수점화식의 향수를 아직도 못 버리셔가지고 그런 걸 결국 빈칸으로 내는 문제 저는 많이 봤거든요. 과연 이 평가원이 여기에 응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인 수열 A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란다. 다음이 성립할 때 A10의 값을 구하라. 자, A10을 구하래요. 보시면은 자, A에는 SN 빼기 SN-1인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S의 N이라는 게 뭐라고요?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플러스 2분의 3SK 요게 이제 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S의 N이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N 대신에 N-1 넣어준 거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보세요. 같은 일반항을 1항부터 N항에서 1항부터 N-를 빼면 뭐가 남겠어요? 여기에서의 마지막 항 K 대신에 N을 집어넣은 얘가 남겠죠. 맞아요? 자, 이때 수열 빈칸에서 제가 좀 물론 제 테마틱 강 들으신 분들만 해당되는 건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뭐뭐이므로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뭐랑 똑같다? 처음에 나왔던 얘랑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A에는 뭐가 된다? A에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A에는 N 더하기 2분의 3SN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3SN은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2의 AN 바로 요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N이 1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S1과 A1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넣어보는 거죠. 여기에 1을 넣어주시면 3S1은 3A1이기 때문에 성립을 해요. 따라서 이 식은 1항부터 성립한다라는 거죠. 아하, 3S의 N은 뭐라고요? N 더하기 2의 A의 N이 되시고 얘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볼 차례냐면은 보세요. 3배 AN을 구할 건데 이때 AN은 뭐죠? SN에서 S의 N-1 빼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SN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개를 하셔야 돼요. 전개하시면은 3SN은 뭐죠? 요거죠. 요게 바로 3SN이에요. 3SN. 요게 3SN. 그럼 이제 여기 뭐 올 차례겠어요? 3S의 N-1이 올 차례겠죠. 여기에 N 대신에 N-1 넣어준 식이 오셔야겠네요. 따라서 가는 뭐다? N 더하기 1이 되십니다. 가가 뭐라고요? 가가 N 더하기 1이에요. 항상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얘가 바로 F의 N이래요. 얘가 바로 F의 N인데 뭘 넣어라 그랬냐면은 FP를 구하라 그랬네요. 바로 다를 구해야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패스할게요. 다음. 요렇게 했을 때 자세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A의 N-1분의 AN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지금 3배의 A의 N은 자, 3배의 A의 N은 요게 뭐죠? N 더하기 2의 AN이 되시고요.
마이너스에다가 n 더하기 1에 a의 n-1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갑자기 지금 무슨 모양 만들어라고 시켰냐면 a의 n-1분의 an이라는 식을 만들어내래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나가 gn이다. 이게 gn이에요. 이게 바로 과거에 97년생까지 그러니까 이게 16학번 벌써 옛날이다. 16학번까지 배웠던 시대인 특수점화식이 있던 시절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저는 진짜 고인물이 고일대로 고여버린 수능 강사고요. 무튼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변변 곱하는 이 과정이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옛날 스타일이 분명히 없어졌거든요. 점화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꾸준하게 소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각종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다른 이제 엔제나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일단 첫 번째로 화답을 한 거예요. 과연 이 화답에 평가원이 화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보시면은요. a의 n-1분의 an이라는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양변에 a의 n-1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그럼 보이시죠? 바로 보이시죠? 따라서 an-1분의 a의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세요? 얘가 넘어오면은 n-1 이렇게 되죠. n-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뭐가 된다? 나는 n-1분의 n 더하기 1이 되시고 얘가 g의 n이 되어지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따라서 밑에를 보시죠. 따라서 보시면 내가 A10을 구해야 되는 건데 A10은 요렇게 저렇게 쭉 넣어가지고 이게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마지막에 A10 남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 맞죠? 따라서 이제 쭉 넣어 볼 텐데 A1은 얼마라고요? 지금 문제에서요?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1은 2라 그랬고요. 자, A1분의 A2예요. 자, A1분의 A2라고 하면 여기 N을 뭘 넣어줘야 돼요? 2를 넣어줘야 돼요. 2를 넣어주시면 여기 2를 넣으세요. 2를 넣어주면 1분의 3 되시는 거죠. 1분의 3. 그 다음 뭐 할까요? 여기 3이 되기 위해서는 3을 넣어주는 거죠. 3을 넣어주세요. 3을 넣어주면 2분의 4 이렇게. 어디까지 가는 거다? 8분의 9니까 이게 인덱스가 9가 되려면 n에다 9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9를 넣으세요. 9를 넣으시면 위에는 10이 되시는 거고 아래는 8이 되시는 거고요. 한 번 더. 인덱스 10인 거니까 위에다 10을 넣어주시면 위에는 뭐가 되세요? 바로 11이 되시고 아래는 9가 되십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2가 1분의 2라고 치면요. 어떤 식으로 사라지지 보세요. 자, 2, 3, 3, 4, 4. 밑에서 앞에서 두 개가 분모 두 개 남았어요. 앞에서 두 개가 분모 두 개 남았으니까 끝에서 분자 두 개가 남고 다 지워지는 형태로 가요. 따라서 이게 얼마가 되신다? 바로 110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가 110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구하라고요? 다는 110이고요. 문제를 보시죠. 쭉 이렇게 있는 건데 GP분의 자, GP가 뭐죠? G의 110분의 F의 110 구하라 이 말이죠. 자, 먼저 F의 110이라고 하는 거 110 넣는 거니까 111이에요. 자, 다음에 G에다가 110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110을 넣어보세요. 그 위에는 111이 되시고 아래는 109가 되어지시겠네요. 약분하시고요. 번부수치 하시면 정답은 109 정답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느낌 나는 건데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하면 답은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고3 학생들은 공부 자체가 좀 얇잖아요. 깊이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기부 뭐 하다 보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깊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 최근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건 좀 낯설은 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 낯섦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아마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고 끝내 못 푸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13번을 보시면요.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f의 0이 2분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일 때는 f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 8을 더하래요.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불연속 함수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다 한들 그쵸? 절대로 이 둘이 같지 않단 말이에요. 아, 점프가 되어지는 거구나. 점프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자, 어떤 f가 예를 들어 3차 함수 아무렇게나 있어봐요. 아무렇게나 있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2 하나 잡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일 때는 뭘 잡아오시라고요? 그냥 그대로 f를 잡아오시래요.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대신에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위로 8칸 들어 올려서 가져오래요. 8칸. 요거 한 8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gx가 여기 지금 gx죠? 여기 gx가 되시는 건데 이 gx가 f의 마이너스 2. 자, f의 마이너스 2 뭐죠?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f라고 하는 건 이게 f예요, 여러분. 이게 f가 되시는 거고 f의 마이너스 2는 얘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g랑 누구랑 만나는 거? 여기 있는 요게 뭐죠? 바로 f의 마이너스 2죠. 얘랑 만나는 게 실근이 2뿐이다. 뭐가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현재 이 그림상에서는 어때요?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랑 현재 f의 마이너스 2는 만남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뭔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걔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당연히 뭐 어떤 상을 찾으시면 돼요. 접할 때 찾으면 돼요. 접할 때. 괜히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얘를 더 내려와서 확 접하게 붙여버리면 돼요. 그냥 요런 느낌. 그 팔을 줄이면 되죠. 요게 팔이다. 요 길이가 8이다라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걸 내려서 탁 붙이게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가 뭐가 됐나요? 여기가 2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f의 2가 8칸 올라가서 탁 붙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뭐 하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다? f의 2에서 몇 칸 올린 거? 8칸을 들어 올린 거랑 같아야 된다. 아, f의 2랑 여기서 8칸을 들어 올린 거랑 같아져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2에서의 프라임. 요게 뭐가 되셔야 돼요? 0이 되어 주셔야 돼요. 따라서 프라임의 2가 이제 0이구나라는 사실로 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이까지 잘 해놓고 여기서 또 뭔가 비교 관계 있지 않나? 또 내가 뭘 써먹지? 막 이러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생각해. 차분하게. 어차피 fx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세제곱이 될 거고 f형이 2분의 1인 거니까 상수항이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2차항은 모르니까 ax의 제곱 1차항 모르니까 bx. 자,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상수항은 2분의 1. 요렇게 잡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모르는 문자 2개인데 힌트가 2개인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먼저 f의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4a죠. 여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b.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분의 16이죠. 얘가 2분의 1 더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5예요. 얘가요. F2 2를 넣으세요. 여전히 4a가 되고요. 2b가 됩니다. 플러스 2b가 되시고요. 여기에 2를 넣으시면 8이 되고요. 2분의 16이 되시고 2를 더했으니까 2분의 17 되세요. 여기에다 뭘 더하시면 8을 더하시면 같아져야 된다. 요게 1번식이에요. 다음 2번식은 뭐가 되는 거냐? 그냥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미분을 하세요. 미분을 하시면은 3x의 제곱 2ax 프라임의 2를 구하세요. 4a 더하기 b 더하기 2 넣으시면은 4, 3, 12 이렇게. 얘가 뭐가 되셔야 돼요? 0이 되어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게 얼마다? 네, 마이너스 12가 되신다. 여기서 하나 나왔죠? 여기서 4a 지워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4b가 되시는 거고. 자, 여기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자, 17 더하기 15, 32네요. 요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6이네요. 여기는 8이 넘어갔네요.
그쵸? 8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24네요. 아, B가 마이너스 6이네요. B가 마이너스 6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A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자,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뭐 되면 돼요? 마이너스 6 되면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끝났네요. 끝났네요. 그쵸, 그쵸, 그쵸. 따라서 F가 뭐냐? 라고 물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극대값을 물었네요. 아하, 이게 좀 귀찮네요. 극대값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fx 뭐가 되시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b는 6이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fx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f'x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되겠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네, 거기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얘가 언제 는 0되냐 찾으셔야겠죠. 따라서 극대값은 뭐다? f의 마이너스 1, 얘를 구하시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시면 정답이겠네요. 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하면 얘가 5가 되시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죠. 정답은 얼마? 4. 정답은 3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실 때요, 뭐 괜히 막 여기에 있는 숨겨진 기하적 의미가 뭘까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대수적 관점으로 요렇게 수식 세팅한 다음에 힌트가 2개인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특히나 요 힌트만 여러분이 잡아내실 수 있으면 금방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말로 이제는 이 도형 문제 길이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메이저 시험으로는 2번째입니다. 네, 작년 3월 모의고사 때 서울시 학력평가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2번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마 7월 달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평가원은 이렇게 안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평가원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도 좀 뭔가 8월 달에 나오는 사관학교 시험을 좀 봐야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가 14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에서 C를 BC가 6이 되게끔 잡는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요, D가 AC 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직 정해지진 않았네요.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닌 건데 보기에서 골라라. CBA. 자, CBA가 뭐죠? CBA 요거죠. 세타라고 할 때, 자, 기역.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10이냐 그랬어요. 뭐 웬만하면 기억은 되니까 뭐 될 텐데, 일단은 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원의 중심. 그렇죠. 원의 중심 체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도형의 행동 강령에 의하면 일단 뭐부터 하시라고요? 네, 원 위에 점을 항상 뭐 해야 돼요? 중심까지 연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연결을 안 하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현재 지름이 14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 7이란 얘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 7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요? 반지름 7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BC의 길이가 6이 되게끔 잡았으니까 어떤 삼각형? 네, 이등변 삼각형이다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등변인 수직인 거니까 이 길이가 3이 되어진다. 3이 되었고 7이 되었으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40, 즉 49 빼기 9니까 루트 40, 즉 2루트 10이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7분의 2 루트 10.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혹은 지름이 나왔으면 뭘 안 해볼 수 없어요? 네, 이 원주각을 연결 안 해볼 수 없죠.
연결하시면은 얘가 수직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길이가 6인 거니까, 그쵸? 6인 거니까 이 길이가 14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나오겠죠. 네. 정확히 얘가 1대2로 닮았으니까 요 길이가 이제 4루트 10이다라는 거 확인되셨고, 따라서 이제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요거니까 똑같이 7분의 2 루트 10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튼 기억은 돼요. 자, 니은을 볼까요? CD가 7일 때 그랬어요. CD가 7이라고 고정을 이제 가정을 한 거네요. 이때 AD의 길이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30이다.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주는 거는 뭐 이거랑 따로 더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안에 얘가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음수에다 뭘 더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뭔가 근의 공식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런 감이 잡히세요? 뭔가 얘가 지금 근의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AD의 길이를 구할 때 뭔가 2차식이 나와야 돼요. 다시요. 이 AD의 길이를 구할 때 이 길이를 x라고 하면은 뭔가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줘야 근의 공식에 의하여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현재 사인 코사인 법칙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어떤 2차식을 만들겠다? 지금 나보고 사인 법칙 쓰라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게 지금 7이 되시고 7이 됐으니까 이 각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얘는 내가 세타인 거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아느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빨리 포기를 하셔야 돼요.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빨리 눈을 들어서 줌 인앤아웃 스킬, 뭔가 좀 멀리서 보면 뭔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나름 이 사각형이 뭐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예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각이 몇 도라는 거예요? 이 각이 바로 파이 빼기 세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지는 거니까 얘를 끼고 있는 어떤 삼각형이 나오셔야 되고 나는 이 x에 관한 2차식이 필요하니 거기에 따른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다. 끝났네요. 요렇게 연결하시면 요 삼각형이 우리에게 답을 줄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스무스하게 이제 여러분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죠. 저야 뭐 워낙 이 일을 오래 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물론 사실은 이게 오래 했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늘 어떤 주어진 힌트, 주어진 문제, 주어진 어떤 숫자 여기에 최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근의 공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무튼 지름에 대한 원주각 직각이 되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연결하시면은 정확히가 1대2가 되세요. 1대2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 길이 아까 얼마였어요? 얘가 루트 40이었죠. 2 루트 10이었죠. 그럼 따라서 이쪽 길이가 얼마가 되신다? 이쪽 길이가 1대2가 되어지는 거니까 4 루트 10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CD의 길이는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제 7이다라고 준 거죠. 끝났어요.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코사인 법칙을 시전하시면 돼요. 출발합니다. 이거의 제곱은 얼마요? 16 곱하기 10이니까 160은 자 이거의 제곱 49, 이거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 14x 곱하기 뭐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는 이사분면 각인 거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음이 되어지겠죠. 코사인 세타 하시고 양 요렇게. 근데 잘 보시면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10이면 코사인은 뭐겠어요? 코사인은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7이고 3이잖아요. 코사인은 뭐다? 7분의 3이에요. 아, 얘가
끝났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2차 방정식이 등장했습니다. x의 제곱 약분하시면 2니까 6x. 요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111인가요? 그쵸, 이렇게 돼야 되죠. 뭔가 좀 불편한 모습이네요. 따라서 근의 공식,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요렇게. 120은 뭐죠? 120은 4 곱하기 30, 네, 2루트 30, 요렇게. 당연히 양수겠죠? 네, 요렇게. 요거 맞네요. 됐죠? 자, 이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A, B, C, D의 최대를 구하라. 그게 과연 20루트 10이겠느냐 물었어요. 자, A, B, C, D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셨던 이 흰색 사각형이에요. 이 넓이가 언제 제일 크냐를 물으셨는데, 근데 웃긴 건요, 여기 있는 시점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시기 때문에 뭐는 고정인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넓이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고정이냐면 2분의 1에 밑변 요거 6이죠. 밑변 6에다가 높이 이게 얼마죠? 아까 4루트 10이었나요? 요게 얼마죠? 계산하시면은 12루트 10. 얘는 고정이에요. 여기에 누구만 더하면 되는 거냐? 누굴 더하긴요? 여기 있는 이 넓이만 더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 밑변까지도 고정이니까 결국 누가 움직인다? 이 D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를 물으셨으면 결국 2분의 1에 밑변이 4루트 12가 되시는 거고 높이 h, 이 h의 최대가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h가 언제 제일 크냐를 물었단 말이죠. 결국 뭐 하시면 돼요? 즉, 요 밑변과 평행한 접선을 찾으시면 되죠. 평행하게 접선 찾아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는 거? 정확하게 얘가 수직이 되어지는 상태. 수직이 되어지는 상태를 찾으시면 정답이다. 됐죠? 수직이 되어지기만 하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뭘 하시면 돼요? 얘가 이미 수직이었으니, 그쵸? 얘랑 뭐하게 만들면 돼요? 네. 평행하게 만들면, 얘랑 평행하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즉 여기 있는 얘가 세타가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어진다. 됐죠?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 합동이죠. 세타, 7, 그쵸? 합동이잖아요. 직각이니까. 그럼 요게 3이니까 요게 얼마겠어요? 3이겠네요. 그럼 이게 전체가 반지름 7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높이의 최대는 얼마다? 4가 최대가 되어지겠네요. 맞아요? 이 h의 최대는 4가 되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4, 16 나누기니까 8루트 10이 이쪽에 최대가 되어지는 거고, 원래 12루트 10은 원래 있던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바로 전체 최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20루트 10이다. 정답 맞죠? 정답은 기니디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으로 오셨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뭐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금방 해요. 되게 쉽습니다. 쉽고요. 혹시나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 네, 뭐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밑에 아래 링크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제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네,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가시면 무료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공개해 놓은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강의를 보시면 되냐면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라는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라는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무료 공개 자료
무료 자료 공개 강의라는 곳이 있어요. 그 목록 찾아보시면 위에 상단에서 개념 및 모의고사 해설 클릭하시면 쭉 여러 창이 뜨는데 그 중에서 무료 자료 공개 강의라는 거 보시면 이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론, 빨리 푸는 법, 주요 기출문제들, 유명한 기출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쭈르륵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오실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물론 저희 반 학생들은 뭐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빌드업 다 하셨던 내용이고 뭐 인강 앱이나 홈페이지 다 인등 강의니까 뭐 빌드업 책 뒤에 보면 나오는 거니까 다 여러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저희 반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 중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개념도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세요. 그럼 다시는 이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최고차 항일은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럼 2차 함수 평행이동 있네요. 평행이동 했고요. 요 gx가 뭐라고요? 네, 바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연속이고요. 네,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으셔야 되죠. 그럼 먼저 연속인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0을 밀어 넣으면 F2죠. 이쪽에 0을 밀어 넣잖아요. 위끝 아래끝 같아지면서 0이에요. 아, F2는 0이군요.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거든요. 도함수의 연속성, 도함수의 극한으로 보는 게 사실 불법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요거 미분해서 0 넣으세요. 어떻게 돼요? 미분해서 0을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여기 미분하세요. 여기 미분하면 뭐가 돼요? 요거 미분하면 x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x 곱하기 fx예요. 여기다가 0을 밀어 넣는 게 바로 우측 미분계수, 우극한이 될 거 아니에요? 0 밀어 넣으면 0입니다. 아, f'2가 0이네요. 자, 그 말은 f2가 0이고 프라임이 0이라는 말은 fx는 x-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fx는 이미 2차 함수거든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다 그랬어요. 아, f가 그냥 잡혀버리네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f가 그냥 잡혀버려요. 잡혀버리고 어떤 gx가 나눠져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어지는 건데, 보세요. hx를 이렇게 잡는데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몇 개 있다? 한 개 있대요. 자, 보시면 분명히 이 gx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어떤 g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떤 내가 여기에 a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얘가 ga가 되시는 거고 얘가 바로 새로운 x축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따라가서 강의를 보고 오셔야 돼요. 뭐또 기본이니까. 그때에 얘가 관통되어지는 이 지점이 뭐가 된다? 바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뭔가 미분이 불가능한 게 한 개만 나오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어디 있으면 돼요? 이런 데 있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접하니까 미분이 가능, 얘가 미분 불가능. 여기도 A 되면 되죠. 여기 A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기는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혹은 여기가 A여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미분이 불가능, 미분 가능. 여기도 A가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총 나올 수 있는 A 개수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되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과거에 이런 기출 문제 많았어요. 그 중에서 뭐 A가 최대가 되어지는 점이 뭐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짜고짜 우리 뭐 하시면 돼요? 그냥 gx의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자, 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반드시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gx를 그려볼게요. gx는 x가 0보다 왼쪽일 때 2차 함수 그리래요. 근데 원래 f가 이거거든요. 원래 f가 이건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으래요. 그럼 x제곱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x제곱이에요.
요렇게. 여기서 뭐가 된다? 구멍이 뚫리겠죠. 요렇게 돼요. 요렇게 x제곱 그리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그림 그릴 때는 뭘 그려야 된다? 일단 도함수를 먼저 그려야 돼요. 도함수가 뭐냐? 요거 미분하면 x 곱하기 fx죠. 자, fx 뭐라고요?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요. 따라서 x 곱하기 fx는 뭐가 되냐면 x에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요. 누가요? 바로 도함수가. 그러면 도함수가 뭐냐면 0을 관통하고요. 2에 접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세요. 요게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뭐 그려야 돼요? 원래 함수 gx를 그리시면 끝. 도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0이 되냐거든요. 보시면 얘가 양양양양양 계속 양양양양양이에요. 뭔가 증가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프라임이 0이 한번 돼줘야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겠어요? 뭔가 여기서 증가를 하는데 뭔가 한번 0이 돼줘야 된다고. 뭔가 프라임이 0이 한번 돼줘야 돼요. 그다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증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요게 gx예요. 어차피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막 빠르게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증가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시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넓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넓이는 뭐죠? 공식에 의해서 12분의 절대값 a. 어차피 얘가 1이잖아요. 네. 베타 빼기 알파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12분의 16이 되시면서 3분의 4. 요 높이가 3분의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요렇게 gx가 왔는데 여기서 어떤 ga를 밀어 넣어서 미분이 불가능해하는 지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고 싶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gx의 그림이 이거예요. 현재. 자, 현재가 gx가 되시는 건데 g에 a를 넣어서 한 번 관통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만들어라. 어디겠어요? 여기가 당연히 a가 되겠죠. 2가 돼주면 요때 요렇게 ga가 되면 얘는 0이 되지만 부드럽게 접해짐으로 미분이 가능.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맞아요? 딴 데 해보세요. 다 두 개씩이에요. 다 두 개씩 되어지는 거고 여기가 돼버리면 뭐가 돼요? 0개가 돼버려요. 그럼 나머지 하나의 a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또 다른 어떤 a가 돼주면서 넣었을 때 뭐가 돼줘야 돼요? 네, 이땐 여기가 미분 가능, 여기 미분 불가능. 이렇게 이제 하나의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뭘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시는 건데 아니다, 그냥 x제곱이죠. 네, 그냥 이쪽이 x제곱이 되시는 건데 네, 뭐를 넣으면 3분의 4가 되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뭐를 넣으면 3분의 4가 되겠느냐? 당연히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3분의 2가 되시는 거고 이쪽이 왼쪽 편이니까 음수가 되시겠네요. 따라서 이게 바로 또 다른 하나의 a가 되시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곱을 구하라. 즉 얘네 둘의 네, 곱하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정답이고요. 유리화하시면 3분의 마이너스 4 루트 3.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네, 그냥 요 높이가 요 넓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빨리빨리 이게 탁탁탁 보여요. 네, 요거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하면 그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기출 많이 푸시면서 완벽한 이해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단답형 문항인데요. 네, 앞부분은 쉬우니까 빠르게 풀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로그 3의 7 곱하기 얘는 2의 로그 7의 3 되시죠. 밑변환 공식 쳐버리면 로그 3, 로그 7, 로그 7, 로그 3.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치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수 밑이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약분은 아니고 약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변환 공식 치면은 분자 분모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2 정답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적분하시면 되죠. 적분하세요. 적분하시면은 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c 2를 넣으세요. 네, 바로 c가 3이네요. 근데 2를 구하세요. 2를 넣으면 되거든요. 자, 2를 넣기 귀찮다. 이제 조립제법 갑니다. 2차, 3차, 2차, 1차 상수. 여기 이제 2를 넣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네. 정답은 13입니다. 네. 이게 왜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근데 fx를 이제 x-2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시고 나머지는 r일 때 이 r을 구하는 이 나머지가 결국 f2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역시나 속도 나왔으니까 적분 문제고요. 적분 문제에서 항상 체크할 건 뭐냐면 얘가 정말로 원점 출발했는가가 중요해요. 원점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분상수 C를 구할 때, 위치 함수를 구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 속도를 적분하시면 이제 위치 함수가 되는데 얘를 적분하세요. t의 세제곱, 네, 3t의 제곱 빼기 at. 적분하면 항상 적분상수 C가 붙는 건데 0일 때 원점 출발인 거니까 0일 때 0이 되셔야 되므로 C는 그냥 없는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 3일 때에 위치가 6인 거니까 여기 3을 넣으세요. 3을 넣으시면 얘가 27, 27. 그쵸? 54. 빼기 3a. 여기 얼마? 바로 6 요렇게. 따라서 3a는 48 되시나요? 네. 바로 a는 얼마? 16 정답.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19번은 굉장히 쉽죠. 네, 뭔가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실수인 것은 항상 뭐라고요? 네, 홀수가 되면 1이고요. 홀수가 되면 1이고요. 짝수가 되어지면 이 값이 양수면 2개고요. 음수면 0개고요. 0이면 1개입니다. 자, 4를 넣어보세요. 4를 넣으시면 16 곱하기 32 빼기 36 음이네요. 음이니까 얘는 몇 개? 없다. 그럼 6을 넣으면 당연히 양수겠죠. 6 넣으면 양수 맞죠? 네, 얘는 몇 개? 2개. 합해서 몇 개? 4개. 정답.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20번도 이제 정적분 정의된 함수인데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의 트렌드, 그러니까 2022년 6월 모의평가 20번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작년 2021년 6월 모의평가 20번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그리고 그 전에 2021 수능에 나왔던 수학 나형의 20번, 수학 나형의 20번에 보면 또 이런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섞은 것 같아요. 섞은 문제니까 뭐 기출 충분히 푸시고 완벽한 이해로 푸시면 금방 푸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기출도 다 풀었는데 왜 이 문제 못 풀지? 자, 이러시는 분들은 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출을 그렇게 푸는데도 나는 새로운 문제를 못 푼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기출들을 완벽히 내 걸로 이해하고 푼 게 아니라 누군가 풀어주는 그 순서를 외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기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푸는데 내게 안 된다, 새로운 형태의 기출 나 못 푼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갑니다. 최고차항이 3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을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때 gx는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g 프라임이 x축을 어떻게 하잖아요? 네, 관통하진 않아요. 프라임이 관통하지 않을 때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근데 프라임이 근이 되는 게 뭐라고요? 0과 3이래요. 그 말은 자,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있는데 관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접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보세요. 일단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해보시면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오니까 2x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가 되시는 거고요. 거기에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니까 네, x제곱의 fx가 되시고
뒤에도 미분을 하시면 그냥 들어가시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x의 제곱 fx 되셔서 사라지는 형태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즉 얘가 바로 G'의 x입니다. 즉 이게 언제 0이 되느냐 했을 때 0하고 3일 때가 0이래요. 자, 근데 잘 보시면은 0은요 이미 중근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얜 이미 중근이에요. 왜? 얘가 0이 되는 게 이미 0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거 했을 때 일단 윗끝 아랫끝 같으면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미 0에서 한 번, 두 번 나왔으므로 얘는 이미 중근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0이 되는 게 결국 또 다른 중근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 3을 집어넣은 거 있죠? 0부터 3까지의 ft dt라고 하는 얘는 당연히 0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중근을 가진다라는 게 중요해요.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근이니까 접한다는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진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얘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요? 얘가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이 적분한 얘는 몇 차 함수가 될까요? 3차 함수죠. 이 3차 함수가 x는 3에서 뭐 한다?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얘가 3차라는 걸 인지하고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수투는 다항함수니까 얘가 몇 차 함수인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 있는 얘를 제가 특별한 함수 S 오브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S 오브 X라고 하는 건 몇 차 함수? 3차 함수예요. 그리고요, 자, 이 S 오브 X는 무조건적으로 최고차항은 1입니다. 왜? 왜? 자, F의 최고차항이 3이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F가 3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최고차항은 1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니 S 오브 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연히 0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셔야 되고 3에서 중근을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를 가질 겁니다.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왜? S 프라임 X가 요걸 미분하면 fx가 되시는 건데 이 fx는 뭐다? 얘를 미분한 거죠. 바로 x 세제곱 6x의 제곱 9x 얘를 미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3x의 제곱 12x 플러스 9 얘가 바로 fx가 되시는 거예요. f 나왔는데 지금 이거 구하라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쵸? 얘가 지금 보시면은 3으로 빼내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인 거니까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요거죠. x의 제곱 4x 플러스 3 됐죠.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어떤 거냐면 보세요. 1하고 3을 지나는 건데 0부터 3까지의 절대값이죠. 넓이를 구해달라. 네,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즉 나는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고요. 또 이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이 넓이는 공식이에요. 6분의 절대값 A 뭐죠? 3이죠. 3의 베타 빼기 알파 얼마죠? 2가 되는 거죠. 2의 세제곱 하면 얼마? 얘가 4. 그러니까 이 넓이가 4라고 하는 건 나왔어요.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돼요? 이쪽 부분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네, 스몰 fx dx. 네, 스몰 fx dx.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당연히 적분하면 뭐예요? 여기 있네요. 또 적분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1을 넣고 0을 넣고 빼래요. 여기 1을 넣으면 답이에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네, 4가 되죠. 요거 4예요. 4. 따라서 4 더하기 4 정답은 8 정답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뭐가 대단해 보이지만 2021 수능 나형 20번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그 6월 모의고사 20번 그 느낌
기출 문제를 꾸준하게 푸신 분들은 절대 이거 붙어서는 안 되는 거고 빨리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수식을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수식을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알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요,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만 잘하면 진짜 빨리 풀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냥 뭐 대입입니까? 물론 대입이죠. 근데 대입하면서도 여러분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 1항부터 2항까지 합인 거니까 A1, A2, A3, A4 해가지고 어디까지? A의 2n. 즉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짝수항까지. 짝수항까지의 합이 뭐다? 바로 17 곱하기 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n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요 n의 인덱스를 따라간다, 요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요 그냥 이대로 끝나면 좀 곤란해요. 이게 17 곱하기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짝수 대 얘가 나름대로 17, 34, 그 다음에 또 17 더해지면 51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뭐가 더해진다는 느낌을 알아야 되냐면 더하기 17이네, 더하기 17이네,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결국 A1, A2의 합이 17이 돼야 되고요, A3, A4의 합도 17이 돼줘야 1항부터 4항까지 합이 17이 두 세트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웃한 게 있는데 홀수와 짝수가 이웃한 걸 더하는 건데 홀수가 왼쪽에 있는 이 한 묶음, 한 덩어리가 얼마다? 항상 17이다. 항상 17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A2도 17이 되셔야 되고요, A3 더하기 A4도 17이 되셔야 되고요, A5 더하기 A6도 17이 된다 이 뜻이라고요. 이 뜻이라고요. 자, 근데 나를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웃한 두 항의 절대값인 거니까 뭐겠어요? 차죠.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이웃한 거의 차가 뭐가 돼야 돼요? 이쪽의 인덱스, 이쪽 인덱스 따라간 홀수라는 거예요. 홀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미 A2가 여러분 9라 그랬어요. A2가 9예요. 그럼 얘가 9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17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바로 얘가 8이 돼야겠죠. 아, A1은 8이다. 됐어요? A1은 8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인접한 이웃항의 차가 2n 빼기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n에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A3랑 A2의 차는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여기 2를 따라가는 거니까 2 넣으면 4 빼기 1은 3이죠. 한마디로 A2와 A3의 격차는 3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A2가 9니까 A3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얘네 둘의 격차는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6이 될 수도 있고요, 격차가 3인 거니까, 혹은 12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에 3을 넣어보세요. 3을 넣어보시면 A4와 A3의 격차는 얘에 따라가는 거니까 격차가 5라는 거예요. A3와 A4의 격차는 5다. 그러면 차이가 5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A3가 만약에 6이라 그러면 차이가 5가 나기 위해서는 A4는 1이 되거나 11이 돼줘야 돼요. 그쵸? 그다음 얘가 12가 되면 A4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7이 되거나 바로 5를 더하면 17이 되겠죠. 이렇게 돼줘야 격차가 5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항상 합해서 뭐가 돼야 돼요? 17이 돼줘야 돼. 그러면 이게 6이면 11이 돼줘야
11이 돼줘야 6 더하기 12는 17이 되는 거고요. 12가 되는 순간 얘랑 더해도 17이 안 되고요. 얘랑 더해도 17이 안 되는 거니까 12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감성이에요. 이런 감성이라고요. 아, 그러면 A1, A2, A3, A4, A5, A6, A7, A8 이렇게 뭐 구해지는 건데 지금 나보고 뭐 구하라 그랬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A2, A4, A6, A20 즉 짝수 인덱스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짝수 인덱스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건 일단 A2, A4, A6 여기에 관심을 가지되 여차하면 내가 뭐 할 수도 있겠다. 여차하면 A1부터 A20까지 합을 한 방에 구하고 이해돼요? 어차피 A1부터 A20까지 합은 20으로 끝났으니까 여기 N 대신에 10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170이에요. 그러니까 A1부터 A20까지 합이 170입니다. 그 170에서 뭐 빼주면 돼요? 뭐 빼주면 돼요? 홀수 인덱스만 빼주면 돼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갈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짝수 인덱스들만 다이렉트로 구하던가 얘네들만 다이렉트로 구하던가 그게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홀수 인덱스를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서 뭐 하자? 170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얘를 구하는 게 편할지 얘를 구하는 게 편할지만 고민해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A2가 9라 그랬고요. A1은 8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A3는 6이라 그랬고요. 얘는 6이라 그랬고요. 얘는 얼마나 그랬냐면 11이다 그랬어요. 얘가 11이 돼야 돼요. 자, 이제 뭔가 이제 5, 6을 뭔가 구해야 뭔가 규칙이 나오겠죠. 어차피 이게 나름 규칙이 있는 거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규칙이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만 쳐다보시면 돼요. 갑니다. 자, 지금 A3가 6이 됐어요. A4가 11입니다. A4가 11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4라고 하고 이게 5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A4랑 A5의 차이는 얼마다? 이게 인덱스 4가 들어갔으니까 7이죠. 즉 얘랑의 차이는 7이 돼줘야 돼요. 7이. 7. 자, 근데 간격이 7이 되려면 A5라고 하는 건 4가 돼도 되고요. 18이 돼도 돼요. 그쵸? 자, 근데 또 보시면은 A6이랑 A5는 이 간격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9가 돼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얘가 이번에 5가 되시고 6이 돼보세요. 그러면 A6과 A5는 얼마 차이? 9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가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9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13이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인정? 혹은 얘가 18인 경우에는 9만큼이 차이 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되거나 27이 돼줘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든 인접한 두 개의 합은 늘 뭐가 돼야 돼요? 17이 돼줘야 돼요. 그럼 딱 보이죠? 어디가 17이에요? 이렇게가 17이죠. 이렇게 17이겠어요? 이렇게 17이겠어요? 택도 없죠. 아, 여기가 4고 13이구나가 된 거예요. 이제 좀 규칙이 보이시겠어요? 얘가 4고 얘가 13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빨리 보이세요? 저는 둘 다 보이는데요. 그냥 보면은 대체 이게 무슨 규칙이지 싶은데 따로따로 보잖아요. 규칙이 보여요. A1만 봐도 규칙이 보이고요. 8, 6, 4, 2 이렇게 2씩 감소한다는 게 보이고요. 혹은 짝수 인덱스만 봐도 이게 2씩 증가한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 이걸로 풀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구해서 170에서 뺄 필요는 없겠죠. 그러지 마시고 한 방에 다이렉트로 짝수 인덱스를 구하겠습니다. 즉 9, 11, 13 이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얼마? 2분의 10개를 더하시고요. 총항은 9가 되시고 끝항을 구해야 되는데 귀찮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2A1 18 2A1
더하기 n-1의 2, n-1의 공차 2 이렇게. 그러면 9이 18이죠. 그럼 얘가 36이죠. 약분하시면 얘가 18이 되죠. 곱하기 10이죠. 정답은 얼마? 182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만 하면 빨리 풀려요. 그냥 이웃한 얘네들이 합이 17이구나. 17이구나. 어떻게든 17을 만드는 거구나. 이웃한 거에 차가 어떤 인덱스 따라가서 뭘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쭉 하시면 바로 규칙이 빠방 하고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시는 거다. 정답은 180이고요. 문항 굉장히 저는 괜찮았는데 다만 21번 치고는 좀 쉬웠어요. 근데 최근 들어 추세가 20번과 21번 중에 오히려 21번은 더 쉽게 주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지난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사실 좀 이게 뭔가 맞아 들어가려면 20번보다 21번이 좀 더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20번에서 좀 어렵게 힘을 주고 시간 질질 끌게 한 다음에 오히려 힝 속았지 21번은 더 쉬운데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런 게 좀 최근 트렌드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최근에 풀어봤던 22번 중에 좀 이렇게 랭킹 순위로 치면 좀 상위권에 있을 법한 문항이 좀 잘 만들어진, 잘 다듬어진 그런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하기 싫게 포장지를 꽁꽁 싸맸는데 포장지를 해체하면 해체할수록 뭔가 하나의 그림에 가까워져 가고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착 넘어가는 그런 문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연습을 좀 여러분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96점 100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진짜 좀 이런 거를 단시간 내에 한 7분 언저리에서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7분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뭐 3분 안에 푸는 건 솔직히 좀 거의 뭐 찍다시피 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거겠지 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한 7분 언저리에서 여러분이 해결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이 정도 난이도인데 뭔가 내가 맞출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다. 시간 안에 풀고 맞기만 하면 괜찮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벌써부터 이상합니다. 네, 최고차항 계수가 없어요.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고차항이 양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웬만하면 최고차항이 음수일 거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차항이 양이든 음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쭉 읽었는데 어떤 fx가 하나로 정해져야만 한다. 딱 하나의 그래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답은 뭐겠어요? 최고차항이 음수겠죠. 양수면 처음부터 양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양인데 안 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의 관념상 그런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뭐 양수다, 뭘 줘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f가 뭔가 하나로 딱 정해져야 된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최고차항이 음수를 떠올리세요. 다음 두 번째, 특별하게 f가 하나로 정해질 필요가 없다. 뭐 케이스가 여러 개 나오는 상황에서도 답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잡고 싶은 거 하나 잡아놓고 답을 빨리 구하시면 되는 거다. 이게 첫 줄 저기까지 읽었을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죠? 네. 자, 보세요. 곡선 y는 fx 위에 0,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를 한다. 일단 뭐 상황을 보면은 f가 이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원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 원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대요. 접선을 그었대요. 물론 당연히 뭐 또 나오겠죠. 변곡점, 교점, 뭐 1대 2다. 뭐 당연히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f가 뭔지 모르겠고, 그쵸? 원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뭔가 포장지에 꽁꽁 싸매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빨리 얘를 해체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팁을 드릴게요. FG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FG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다음을 보세요. 다음 보시면은 hx라고 하는 함수가 줘졌는데 f의 절대값을 씌웠고요. 거기에 gx를 더한대요. 이게 좀 뭔가 좀 애매해요. f 더하기 절대값 지면은 좀 그나마 이게 g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g가 음수가 되면은 f 빼기 g가 되는 거니까 또 뭔가 f 빼기 g 모양으로 내려 스킬 써가지고 뭐 교점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뭔가 포장지가 좀 더 타이트하게 싸져 있어요. f의 절대값이 붙었어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입니다. hx 위에 한 점. 위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이 말이네요. h에 어떤 k를 넣었더니 0이 된다 이 뜻이고요. 그 k,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무슨 소리예요? 결국 접선의 길이가 0이다는 뜻이니까 h'의 k가 0이다 이 뜻이네요. 근데 문제는 h는 0이 되는 실근 중에서 뭔가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인가 봐요.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2다. 무슨 소리예요? h에 12를 넣어도 0이다 이 뜻이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합치면 h가 x는 k에서 접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h의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h의 그림이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h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 f에다가 더하기 gx인데요. 얘를 내가 만약에 풀어헤쳐주면은 f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고요. f가 음이 되어지면은 음수 달고 나오는 건데 그 기준이 뭐가 x가 뭐보다 크다가 아니라 f가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f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에 위에 있으면 f랑 g를 더하고 그쵸? 음수면 꺾고 뭐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h의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 문제 최대 단점이에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최대 난제예요. 난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오래 걸리고 나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h에 집착을 해서 그래요. h가 접하는데 이 h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풀이가. 얘기했죠? 뭔가 포장지가 꽁꽁 싸매 있어요. 빨리 얘를 벗어나야 돼요. 자, 어떤 느낌? h가 뭐라고요? 얘가 능명되는 거에 관심을 둬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능명되는 지점이 k고 1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미분에서까지 k로서 0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요 얘기입니다. 자, h가 0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뭘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뭘 하나 넘깁시다. 뭘 넘기는 게 나을까요? 절대값을 넘기실래요? 1차 넘기래요? 1차 넘기기 낫겠죠? 맞아요? 따라서 절대값 f랑 뭐랑 똑같다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gx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k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12가 있어요. 그리고 x 이꼴 k에서는요. 프라임까지도 갖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k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값 f랑 마이너스 g가 뭐가 되셔야 돼요? 바로 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쌤, 절대값인데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 미분이 안 되는 원포인트 그 한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다른 지점은 미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프라임이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f를 지금 상황상 잡아야 되겠는데요. 잡아야 되는 상황이면 웬만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뭘 의심하라고요? 최고창이 음수일 때를 의심하라고요. 당연히 음수일 때가 정답입니다. 어쨌든 해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미리 알고 저렇게 얘기하네 할까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F가 만약에 최고창이 양수다. 양수인데, 자 보세요. 아무 때나 원점을 일단 잡아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원점에서 뭘 하셔야 돼요? 접선을 그어야 돼요. 접선을 그은 게 현재 G예요. 이게 G예요. G인데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되죠? 절대값 F랑 마이너스 G가 12에서 일단 만나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F는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GX는 얘를 그대로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12에서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지금 최고창이 양수인 부분을 하고 있어요. 양수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꼭대기 한번 해보실래요? 꼭대기에 설마 이럴 일 없는데 꼭대기 해보세요. 그럼 이게 G면은 뒤집으면 이게 힘들겠는데? 음수 붙여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꺾어 올리면 여기 절대값 F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GX가 되시는 건데 GX가 0이다 이런 말 있을까요? 없죠 지금. 이건 좀 불가능한데 어쨌든 왜 하고 있지? 여기에 음수 붙여도 0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12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때 어떤 K에서 얘랑 접해야 되죠. 그렇네요. 얘 접하네요. 그럼 여기 얘가 0에서 접하나요? 그럼 K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 그랬네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야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볼까요? 아무 때나 해봅시다. 여기 0이라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절대값은 이렇게 되시고요.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GX는 여기서의 접선이죠. 이렇게 접선이에요. 접선인데 얘를 음수치하는 거죠. 음수치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만나는 게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여기서 12가 돼줘야 되는 건데 얘랑 지금 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접하기도 해야 되고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고 만나는 게 12가 돼야 돼요. 그럼 해보시면은 양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가 0이라 해보세요. 여기가 0이에요. 이렇게 X축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접선은 얘가 이렇게 GX인데 여기서 음수 취하면은 마이너스 GX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뭐 택도 없죠. 지금 12에서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역시나 최고창이 양수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최고창이 음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관점 가지셔야 돼요. 뭔가 얘가 이런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0이 이쪽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접어 올린 거나 접선에 음수 붙은 게 12에서 만나면서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2에서 만나려면 12에서 만나게 되고 뭔가 0 아닌 곳에서 접하게 되려면 0이 최대한 왼쪽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이 왼쪽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쪽에 0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 0 걸어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접선을 찾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X축이에요. 그리고 얘가 끌어올렸으니까 이래요. 얘를 접었어요. 얘가 G니까 마이너스 G를 해요. 그냥 이렇게 되면서 뭔가 접하면서 만나는 이 그림이라고. 이 그림. 여기가 접하니까 여기가 K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12가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되는 거다. 됐죠? 그러면 정확한 그림을 여기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접선을 그려서 만나게 할 거니까 자, 여기를 0이라 둘게요. 그래야 접선을 그어서 뭔가 만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끌어올릴 거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X축 넘어가고요. 되셨어요? 요렇게가 X축입니다. 요게 F고요. 그러면 0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여기 원점인데 여기서 뭐 한다고요? 접선을 그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나기 있죠? 만나게 되는 건데 뭘 생각한다고요? 여기서의 절대값을 생각하는 거니까 끌어올라와야 돼요. 자, 끌어올라와야 돼요. 끌어올라오셔야 되고, 자, 끌어올라오셔야 되고 위로 요렇게 올라가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인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진데 당연히 원점 지나는 접선인 거니까 당연히 y는 프라임의 0의 x겠죠. 기울기의 x, 원점 지나는 직선. 요렇게 있는 건데 얘를 뭐 한다고요? 접어 올려요. 접어 올리면 뭔가 얘가 관통하면서 뭔가 접하면서 뭔가 만나야겠죠. 얘가 지금 정확히 여기 만나는 이 점을 그대로 끌고 오면 밑에서 만난 게 위에서도 만나겠죠. 당연히 그대로 대칭되는 구조니까 요렇게 통과하고 여기를 지나고 요렇게 가게끔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좀 실패네요. 좀 뭔가 약간 여기 접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안 되면 수술. 자 여기 접해야 되거든요. 접해야 되니까 얘가 그림이 요런 느낌. 접해야 되고 올라오면서 뭐가 돼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관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이 점이 교점이 되어짐으로 실근이니까 여기 뭐다? 12가 되시는 거고요. 12가 될 때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K일 때 접한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접하는 요 점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바로 네, K가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있던 F 보세요. 원래 있던 F 이거잖아요. 흰 색깔. 자, 원래 있던 F를 보세요. 원래 있던 F를 주목해서 보시면은, 자, 분명히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이 12가 되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느낌이에요? 요 F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접하고 만나는 이 지점이 12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무슨 원리에 의해서? 네, 변곡점 찾으셔가지고 어디가 변곡점? 대충? 네, 여기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인데 얘가 1대2의 비율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2가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변곡점이 어디란 얘기예요? 바로 4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여기로 보세요. 얘가 새로운 접점이 됐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이 또 뭔가 만나요. 그럼 얘가 또 뭐가 돼요? 또 얘가 1대2가 돼야 돼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얘가 이제 1대2가 돼야 돼. 그 말은 요게 2가라는 말, 여기 뭐라는 거예요? 드디어 K가 나오네요. K가 6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K가 6이 돼줘야 얘가 네, 1대2의 비율관계가 존재한다. 아, K가 6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K6입니다. K6이에요. 자, K6인데 지금 이제 뭐 구하라 그랬죠? 자, H에 보세요. H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9일 때, 그쵸? 9일 때 뭐 구하랬냐면 K 곱하기 H의 6. 자, H의 6 그리고 마이너스 H의 11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K는 6이에요. 그럼 6이거든요. 이게 6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러면 6일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6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셨잖아요. H의 X가 X는 K에서 접한다의 개념이었으니까 K6이었죠? 그러면 H6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이게 0이네요. 하나 줄었네요. 근데 굳이 왜 이럴 거면 왜 앞에 이걸 달아놨을까요? 그거 좀 신기하네요. 뭔가 이게 음수가
있고 풀 여기 요 6은 어차피 약분의 느낌의 6인 거고 요 마이너스는 왠지 뭔가 이게 마이너스여서 풀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h의 11만 구하면 된다. 됐죠? 우리는 h의 11만 구하면 된다. 가겠습니다. 자, fx에다가 제가 해볼게요. fx에다가 요 gx인데 gx 요거죠. 바로 쓸까요? 어떻게 하지? 일단은 그냥 gx 쓸게요. 자, gx를 쓰는 건데 얘랑 만난다라고 해보면 어때요? 해보면 어차피 f는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요? 0에서 접하고 12 관통하죠. 0에서 접하고 12에서 관통해요. 됐죠? 이번에는 F랑 누구랑 연립할 거냐면 요 주황 색깔이 뭐죠? 마이너스 G예요. 얘가 지금. 그럼 얘랑 연립하면 플러스 GX가 되시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최고차항은 A가 되시는 거고 어디서 접해요? 바로 6에서 접해요. 6에서 접하고 0을 관통해요. 그럼 0은 관통을 할 거고 6은 접하는 상태가 되시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빨리 구할 수 있다? 나름 F를 구할 수 있네요. 둘이 더하세요. 더하시면 얘가 2배의 fx가 되시고 어차피 여기는 지워질 거고요. 여기를 더할게요. 더하면 자, 암산 좀 할게요. ax 세제곱 2a의 x의 세제곱 다음 2차 함계수요. 여기 마이너스 1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4a a로 빼낼게요. 이럴 필요 없겠다. 그냥 ax 묶을게요. ax로 묶어내시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x의 제곱 빼기 12x가 남고요. 요거 빼내면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죠. 그쵸? 요렇게잖아요. 요렇게잖아요. 그러면 fx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양변 2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ax에다가 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18 요렇게 되시는 게 fx겠네요. 맞아요. 요게 fx예요. 요게 fx. 요게 fx인데 지금 우리가 뭘 지금 시도하셔야 되는 거죠? 유일한 힌트가 뭐죠? h3이 마이너스 2분의 9다라고 하는 예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h의 3이라고 하는 것 절대값 f의 3에다가 g의 3이 되시는 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고요. f의 3은 뭐죠? 여기 3 넣는 거죠. 3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9 빼기 36 더하기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되시고 마이너스 27a 거기에다 뭐 한 거? 절대값을 씌운 거. 그리고 G3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 3 넣은 거죠. 바로 F'의 0 곱하기 3. 자, F'의 0이라고 하는 건 1차항의 계수죠. 그럼 1차항 계수는 18a거든요. 이게 지금 18a예요. 그러면 곱하면 뭐가 되세요? 54a가 되시네요. 얘가 바로 54a예요. 근데 지금 a가 음수잖아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로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럼 얘가 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고 뒤에 54a가 되어지시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다. 거의 끝났네요. a가 나오죠. 더하면 얼마? 플러스 27a가 되어지시는 거고 양변에 9 약분시켜 주시면 3이 되시는 거고 3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가 된 거니까 a는 얼마가 되셔야 돼요? 3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어지시겠네요. 그래서 f는 뭐다? 네, 마이너스 6분의 1에 요렇게가 바로 f다. 됐죠?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진짜로 h의 11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h의 11을 구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결국 절대값 f의 11 더하기 g의 1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뭐 밀어 넣어도 되고요. 혹은 어차피 f의 11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f의 11 더하기 g의 11인 거니까 요거를 빼기의 f의 11 빼기 g의 11로 봐서 여기서 해도 되는데 그건 뭐 굳이 하지 맙시다. 어차피 앞에 식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냥 밀어 넣을게요.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안 보이네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다 11 넣으세요. 그러면 절대값에 11 넣을게요. 요렇게 되시고 여기 11 넣으면 11의 제곱 또 계산하지 말고 11이 11개 있는데 11이 12개인 걸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이 하나 있는 게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한 게 거기에 18 더한 거잖아요. 얼마예요? 7이에요. 7. 이게 7이에요. 7. 그리고 g에 11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f'0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분의 18a였죠. 지금 18a였고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x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1 넣으면 마이너스 33이에요. 지금 얘가 요렇게요. 요렇게. 그럼 얘가 절대값은 양수가 되었죠? 그러면 6분의 77에서 그쵸? 6분의 36, 18, 1, 198 요거 뺀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21 이렇게 되시네요. 여기 얼마다? 네, 마이너스 6분의 121 이렇게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풀 진행되시고 0이니까 6이 약분되어지면 정답은 얼마다? 바로 121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었죠. 아무래도 일단 이 그림을 잡는 게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잡은 다음에 뭐 나름대로 병호점 뭐 비교관계 쓰면 뭐 얼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찾고 뭐 연립하고 하는 과정들이 뭐 쉽게 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어진 정답지를 제가 살짝 봤는데 아우 정말 어렵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글로 쓴다라고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답지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보고 이거 답지 쓰라 그러면은 이게 타이핑 치다가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해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치냐고. 안 될 것 같다. 네, 뭔가 음성 인식이 돼야 되는 건데 힘들다라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나름 여러분 답지를 보시면 논리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완벽한 일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공통 과목 해설이 모두 끝났고요. 네,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되게 늦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퇴근을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네, 오늘 수요일 퇴근하고 요 나머지 선택 과목은 제가 목요일도 수업이 있는데 어떻게든 수업 끝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이용해서 일찍 출근하다 어떻게든 해서 촬영을 해서 금요일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